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인드맵을 이용한 상상놀이터 사회특강의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등 신입생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우리 제자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 그 공부를 즐겁게 출발하기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이번 특강의 제목은 바로 상상놀이터입니다. 막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부담감에 떨리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1단원부터 막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중학교 과정의 공부에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기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금 마음의 부담을 비워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즐거운 특강이 바로 마인드맵 상상놀이터 사회특강입니다. 이 마인드맵을 이용한 학습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뭐 학교 수업 시간이라든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지금 중학교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학습의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마인드맵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사회에서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총 5시간으로 우리의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시간부터 본격적인 사회학습을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초등학교랑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중학교랑 과연 달라지는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3개의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학교 생활에 관련된 변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회 과목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렇게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즐겁게 임하시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마인드맵 상상놀이터 사회특강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3가지 주제 중에 먼저 첫 번째 주제에 기본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학교에 입학하면 이전의 나의 초등학교 생활과 무엇이 달라지느냐? 첫 번째는 바로 복장인데요. 물론 사립초등학교 일부에서는 교복을 착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자유로운 복장,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는 모두 다 교복을 착용한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입학할 학교의 교복을 마련한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쭉 입게 될 교복 빨리 친숙해지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또 변하게 될 기본적인 변화는 바로 수업 시간입니다. 한 교시의 시간이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는 1교시가 40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중학교에 올라오면 여기에 5분이 추가가 됩니다. 자, 45분씩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5분 정도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생각보다 5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40분의 수업에서 45분의 수업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수업 시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수업 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장 수업이 많은 날도 최대 6교시까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중학교에 오시면 여러분 수업이 가장 많은 날 무려 7교시까지 수업을 학교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7교시 하는 날 많은 친구들이 피곤해 하는데요. 6교시에서 7교시로 늘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적응을 할 연습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기본 변화의 마지막 특징은요. 과목 수가 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학년에 따라서 배우는 과목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년에 따라서 배우는 과목의 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보다 최대 과목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요. 최대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 무려 12과목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들의 난이도, 즉 어려운 정도가 초등학교 때보다 상승하게 되죠. 과목 수가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숙제도 챙겨주시고 이거 공부해라, 채점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중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떤 과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어떤 과목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 기본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먼저 마인드맵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학습 관련 변화입니다. 학습 관련 변화에서 선생님이 소개할 내용은 바로 생활기록부 관련 내용,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생활기록부는요, 초등학교 때도 작성이 되기는 했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생활기록부인데요. 중학교에 입학하시면 이 생활기록부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일단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내용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봉사활동의 내용이 기록되죠. 봉사활동은 매 학년마다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봉사활동의 시간이 정해지고요. 뭐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어디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시간에 쫓기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생활기록부에는 학습 태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규칙을 어겼다거나 혹은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각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나쁜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교내 활동들도 기록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서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 어떤 다양한 활동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성적일 거예요. 자, 성적이라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시험만을 떠올리시는데 시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시험, 지필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또 하나가 바로 수행평가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듣기 평가까지. 자,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먼저 지필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때도 시험은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세하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진 않았는데요. 자, 중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의 결과들이 모두 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자,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요. 1학기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에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총 1년에 4번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12번의 지필평가를 치르셔야 하죠. 아무래도 시험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는 기간을 잘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오면 많은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는 또 하나가 바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주제를 내주고 집에 가서 해와라 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러한 과제형의 수행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형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지필평가처럼 선생님이 주제를 내주시고 수업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거나 의견을 쓰거나 기록을 하는 지필형, 그러니까 시험형의 수행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둠을 만들어서 혹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조사 발표형의 수행평가도 있는데요. 이 수행평가가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행평가 준비도 중학교에 오시면 아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적에 대해서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말한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것들이 남는구나 모두 다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학습 관련 변화 또 하나의 꼭지 우리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 혹은 자유학년제가 실시가 되는데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학년이나 학기를 보내는 제도입니다. 학교를 안 가도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게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 말고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시험을 치르지 않지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수업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사회와 같은 이런 교과목 수업은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 활동,
체험활동 같은 수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아니면 현장 학습을 가고 이런 식의 공부들을 해서 본인이 보고 느낀 것을 뭐 조사한다거나 혹은 발표한다거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들어간다는 게 바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금 편안한 마음이 들고 부담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부를 소홀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목의 학습 내용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즉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2학년 때 내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도 1학년 때 내용을 몰라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학습에 소홀함이 없을 것,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꼭지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 과목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회 과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가 바로 용어의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어라고 하는 건 각종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회 과목은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느냐? 단어 자체가 표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때는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 혹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중학교에 오면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일교차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는 연교차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거 교과서나 교재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게 첫 번째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 과목에서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도, 도표, 그래프와 같은 다양한 자료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뭐 수행평가든 아니면 지필평가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보다 보면요. 그냥 글로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사회 과목에서는 거의 없어요. 지도와 문제가 같이 등장을 하거나 그래프와 문제가 같이 등장을 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자료들과 문제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필기를 열심히 하고 글로 된 내용들만을 달달달 암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공부하면 실제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든 종류의 자료들에 익숙해지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변화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 바로 서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라라는 건데요. 서술형 평가라고 하는 것의 비중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요. 객관식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는 문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어떤 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문장으로 답을 쓰는 문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워낙 컴퓨터나 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는 내용인데도 문장으로 쓰라 그러면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내용인데 문장을 못 써서 점수를 못 받았어. 굉장히 억울하겠죠. 공부를 할 때 항상 내가 공부한 내용을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서 서술형 시험을 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담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열심히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이요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방금 사회 과목에서 중요하다고 한 것들 용어 정리라든지 자료와 친숙해지기라든지 서술형에 대비한 공부 방법들 전부 다 강의에서 소개할 테니까 즐겁게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이건 이제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회 공부를 하겠구나라고 감 잡고 두 번째 시간부터 즐겁게 따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흥미진진한 중학교 사회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